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좀 오르니까 좀 낫죠? 떨어질 때는 참 힘들고 괴로웠는데 오르니까 좀 화색이 돋네 보니까 어, 말도 잘하고 식욕도 좋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사람이 이게 좀 기다리다 보면은 막 떨어질 때도 있어. 막 헤매고 주가가 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막 허접한 기업은 아닌데, 처음에 그 방향을 잘못 잡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정상 궤도로 가면은 잘할 거예요. 또 요번에 또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에 대표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줄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주주들 한번 웃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보니까 AI 칩 개발 계획을 가속하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그 젠스랑 CEO가 일요일이죠. 모국인 대만의 타이베이 국립대만대학교 참 대만대학인데 이 체육관에서 진행된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타이페이 2024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 루빈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그는 2026년에 차세대 루빈 칩 플랫폼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5년에는 블랙웰 울트라 칩을 출시할 거랍니다. 이어서 황 CEO는 1년 주기로 신제품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 이 칩의 제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AI 기술의 도약 덕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고급 칩이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게 될 거라고 이제 포부를 밝힌 거죠. 한편 대만 언론은 루빈 GPU에 TSMC의 3나노 공정 제품이 책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대만 반도체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황 CEO는 기조연설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밤 타이베이 닝샤 야시장의 한 식당에서 한 창업자하고 창업자랑 그 차이밍제 미디어텍 회장 등과 만나서 엔비디아하고 대만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대만계 애들은 참 보면 이게 끈끈한 그게 있어요. 우정이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모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그래. 우리나라는 못 잡아서 난리야.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 정치인들 이놈들 보면은 기업들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서로 같이 상생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발전할 생각을 안 하고 지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아닌 거죠. 자꾸 밀리잖아요. 대만한테도 밀리고 쪽팔리게. 어디 섬나라 대만한테 밀립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70원 중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4월 그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둔화가 확인되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이제 환율이 약간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네요. 서울 외국환 중계에 따르니까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8분 기준 전거래일 종가보다도 9.5원이나 됩니다. 환율이 훅 빠지더라고. 그래서 1375.01원에 거래 중이었습니다. 환율은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원 내려서 1382.01원에 개장을 했고 오전 10시 정도에 환율은 1380원선을 하회했고요. 이후에도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1374.5원까지 내려갑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주춤하다 보니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고요. 환율은 하락으로 출발했고 지난 4월에 미국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0.3% 상승보다 약간 둔화가 됐고 전년 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수준과 같았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의 월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다고 하죠. 이렇게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모두 포함해서 4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대비 2.7% 올랐고 이는 직전월 수치와 같았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을 했다 보시면 되고 이에 달러화는 소폭 약세인데 달러 인덱스는 2일 저녁 11시 9분 기준 104.57을 기록합니다. 지난주 장마감 기준 104 후반대에서 중반대로 하락을 했고요. 이날 장중에 중국은
5월 최신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51.7 발표했고요. 전월보다도 높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위안화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도 동조하는 흐름이고 달러 위안 환율은 7.25 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7원대로 모두 하락세죠.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해가지고 환율 하락을 지지합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800억 원대, 코스닥에서 400억 원대를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죠. 국내은행 딜러는 PCE 발표하면서 달러 약세로 환율이 빠졌고 중국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가 연동이 됩니다. 아직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외환시장의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PC 물가가요, 그 예상치 부합한 수준으로 나온 만큼 달러와하고 환율도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이번 주는 유럽과 캐나다의 통화정책 회의 등 굵직한 그런 이벤트가 많은 만큼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은행 딜러는 PC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도 엇갈리는 것 같다. 이번 주 환율도 부합 흐름을 보일 거라고 하죠. 6일날 개최되는 유럽의 그 중앙은행이죠. ECB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의 이후로 이제 유로화 흐름은 달러와 지수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고용지표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불씨를 더욱 강하게 지필지 여부를 결정하는 약간 분수령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5월 고용지표.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일단 환율은 대외 이벤트 결과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주 나홀로 원화 약세 현상을 촉발한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매 추이도 이번 한 주 중요한 그런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있는데 근데 환율이 좀 떨어지면은 메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삼성전자는 오늘은 좀 좋네요. 76,300원 정도 3.6% 7% 오르겠습니다. 잘하면 한 76,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좀 오르긴 오르는데 한 3% 가까이 오르네요. 3.1% 정도 62,200원. 지금 이게 6만원에서 놀 때가 아닌데 지금 벌써 7만원 뚫고 8만원에서 놀아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빌빌거린다는 자체가 좀 아쉬웠어요. 이 HBM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삼성의 경영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그런 정신 상태로 일을 해야 돼요. 대충 했다가는 그냥 작살 나는 거야. 이 하이닉스한테 밀린다는 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2인자한테 밀렸다는 게.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앞으로는 초인류 기업으로서의 그런 본질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